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전거래 1위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내림세 보였는데요. 어제는 반대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 지수만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31% 내림세 보이며 27,844선에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27% 오르며 3,381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1% 상승하며 11,129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의 불확실성에도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은 여전하고요.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의회가 협상에 진전 없이 휴회에 돌입했는데요. 우편 투표 문제 등을 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드조이 연방 우체국장은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우편 분류 기계를 재배치하고 시간 외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연방 우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6월 임명됐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번 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등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와 그 자회사들이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다만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무역 합의 관련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 평가 회의가 연기됐는데요. 다행히 중국 측의 일정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주요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증시의 하락은 방어했습니다. 마가 중에서는 애플만 빼고 모두 올랐고요. 특히 테슬라의 상승세가 거셌습니다. 11.2% 급등한 1,835달러 64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지난달 17.2에서 3.7로 내림세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는데요. 반면 8월 주택 시장 지수는 지난달 72에서 78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1998년 12월에 기록한 이전의 최고치와 같은 수치고 35년 지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양한 이슈 속에 지난밤 뉴욕 시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전 세계 21개 나라에 있는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과 홍콩, 파리, 베를린, 멕시코에 있는 화웨이의 클라우드 부문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모두 152개로 늘어났습니다. 아마존이 렉스페이스에 투자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에 렉스페이스는 10.3% 급등했는데요.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렉스페이스 소수 지분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기업들은 데이터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더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계 부문의 시중 통화량이 사상 최대치인 1,56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급으로 풀려난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려 자산 가격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가계와 비영리단체 부문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 잔액은 1,56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은이 2001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엔터주의 반등이 매섭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주가가 부진했던 엔터주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최근 엔터주의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 진행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경제 회복 우려 속에 하락했습니다. 0.27% 오른 92달러 8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런 30전 오른 1184원 60전에 마쳤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 일정이 많은데요. 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제4회 삼성보안기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포럼 주제는 프라이버시를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삼성보안기술 포럼은 보안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포럼입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갤럭시 탭 신제품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정식 출시는 다음 달 3일인데요. 이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무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언택트 최적화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축 허가 건수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발급한 신규 건축 허가 건수의 변동을 측정하는데요. 주택시장 수요에 대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의 상승세에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관련 행사가 많은 만큼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기자동차인 르노조에도 오늘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테마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